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음악 교육을 드디어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1, 2월 달 동안에 이제 그 전공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서 관련해서 하니까 이제 국악하고 서양 음악만 하다가 음악 교육을 어떻게 공부를 미리 해야 되나 막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그냥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음악 교육은 국악이나 서양 음악에 비해서는 양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물론 고시 공부에 이제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시간을 쓰고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이 덜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육과정 했을 때 음악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다른 교과보다도. 그래서 작년 문제도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과정 문제에서 틀리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 암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음악교육 수업이 오늘부터 이제 5월 한 둘째 주까지 쭉 진행이 될 건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미리 공지 드린 것처럼 기초책, 그 다음에 총론책, 개론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교육과정을 암기하는 거를 병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오늘 첫날이 이제 저희가 이 기초책이랑 총론책 보셨을 때 교육과정의 역사, 그러니까 교육과정 4를 보는 거를 오늘 이제 메인 수업 주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했는지,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뭐 길러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조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의 그런 교육에 대한 거에 대한 영향을 받거나 해가지고 변화를 거쳐서 지금 22개정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22개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려면은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22를 시작부터 이렇게 꼼꼼히 훑어보면서 그 우리를 써보기도 하고 빈칸도 채워보고 이렇게 외우는 시간을 또 가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음악교육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음악교육을 저희가 공부를 이제 처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제일 메인이 되는 교재는 이 기초책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책을 가지고 거의 모든 수업은 다 할 거고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철학 파트, 그 다음에 심리 파트 요럴 때 이제 좀 저희가 참고를 할 예정이고, 오늘같이 이제 교육과정 볼 때도 좀 좋게 잘 써놓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개론책 같은 경우는 계속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음악 교수법 할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서 그때는 그 책이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차별로 좀 쓰는 교재들이 세 권 중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직강생들한테는 이제 달라질 때는 이제 미리 좀 공지를 드리고 선생님들께 준비하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이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떤 책이 됐던지 간에 딱 준비하셔서 이제 공부하시되, 만약에 이제 오늘 음악교육 4다, 거의 교육과정 4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개론책은 안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개론책은 보지 말아야지 막 이렇기보다는 개론책에서는 또 어떻게 썼나 한번 혼자 복습하실 때 다른 책에서는 어떤 뉘앙스로 뭐 어떤 텍스트로 이것을 설명했는지 한번 보시는 용도로 세 가지 책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음악교육은 기출을 보시면은 이제 교육과정은 그렇게 빈칸 채우기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철학이나 심리학, 교수법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정말 잘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책에서 어떤 단어를 썼느냐, 그거를 선생님들이 되게 좀 섬세하게 잘 판단하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단어를 섬세하게 잘 고르려면은 그만큼 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도 물론 많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수업 들으실 때는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기초책을 먼저 준비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배울 건지 그거를 차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례를 펼쳐보시면 이 책에서는 이제 처음에 음악 교육 역사의 이해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의 음악 교육사, 음악의 역사는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음악 교육사는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악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게 이제 다 관찬 그런 문헌들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궁중에서 이 사람들을 뭐 모아서 어떤 곡들을 또 어떻게 뭐 가르쳤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음악사랑 한국 음악 교육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이고요. 서양 음악 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음악 교육을 이제 예전에
대학, 그 중세 대학에서부터 이제 4대 과목에 이제 포함을 했었고, 거기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가창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가 나중에 기악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상이나 창작의 중요성 같은 게 나중 가서 정말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으로 좀 이제 본거지가 옮겨지게 되는데 그 양들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저희가 다음 주에 좀 가볍게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가 사실은 좀 메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 철학, 심리, 교수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철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예학사상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약간 뭐 반찬 정도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교육 철학을 얘기했을 때는 뭐 자연주의라든지 뭐 이상주의라든지 우리가 되게 예전부터 오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이 왜 우리가 지금 음악 교육 때 배우냐면은 음악은 왜 교육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당위성, 이거를 교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 교육 과정을 이제 시험을 볼 때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 철학에 대한 그런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그래서 음악 교사는 왜 있어야 되냐?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음악을 왜 가르쳐야 되냐? 이런 거 서술하는 문제들도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철학자마다 아, 음악은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있는 교육 철학과 음악 교육할 때는 4가지 오래된 철학들과 거기서 음악 교육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거를 저희가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론에서는 이 미학을 따로 띄워놓는데 저희도 이제 실제 공부할 때는 미학을 좀 따로 띄워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미학에 대한 거는 이제 음악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음악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철학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철학은 왜 음악 교육이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교사는 왜 있느냐 이런 거를 다루는 거라면 미학은 진짜 좋은 음악이란 무엇이냐, 그거를 가치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초책에서 같이 철학이랑 미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리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던 기억은 다들 나실 거예요. 이 리머라는 사람은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최근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엇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리머가 던져놓은 그런 질문이 뭐냐면은 이 철학이 이렇게 흘러왔어. 그리고 미학도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같이 결합을 해서 음악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런 음악을 배워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그런 세계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미국 전역과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펼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리머의 철학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아성이 정말 아주 견고했다가 90년대 와가지고서는 엘리엇이라고 하는 학자가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은 못 해봤지? 라고 이렇게 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현대 음악교육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오늘 교육과정을 저희가 이제 맛보기를 하실 텐데 교육과정에 이 엘리엇이나 리머가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찾아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먼저 보시고 철학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심리는 어떻게 해야지 음악이 이제 이해가 될까? 아니면은 이 음악을 만들어낼 때 어떤 사고 과정이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들을 되게 과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교육학에서 배우시는 뭐 피아제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거기에서 발달 단계는 이러이러하니까 음악은 요 시기에는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음악의 어떤 가르칠 때 뭐 손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귀로 들리게 할 수도 있고 몸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효과적이더라. 이런 걸 연구하고 결과를 알려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이해, 요게 이제 오늘 나갈 부분인데요. 요거를 먼저 하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이 또 이해가 잘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이제 그렇게 정했고요. 교수법 역시 이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달코, 오고, 포 이런 식으로 보통 말씀하시는데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그 다음에 포괄적 이렇게 해가지고 달코, 오, 고든도 이제 있거든요. 근데 고든이 여기엔 안 나와가지고 이제 총론책이랑 그 다음에 개론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볼 거예요. 특히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정도만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든의 영향도 되게 어마어마하고요. 포괄적 음악성도 우리나라의 이제 4차 음악교육 과정부터 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공부하셔야지 사실 촘촘하게 이게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들 이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이제 나름대로 있고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 교육에다가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꿈다락 음악 토요문화학교였나?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애들한테 무료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음악 예술학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을 텐데 아마도 그거를 되게 오래 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한 7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게 이제 강사가 3명이고 애들이 15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강사들의 그런 그 합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르프 완전 전문가신 거예요. 유학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상들이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이렇게 음악 수업을 했으면 내가 음악을 되게 더 다르게 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 수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르프 수업을 이제 나중에 보시고 나면은 이거 진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가르칠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원리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서 또 나중에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수법들이 또 이제 이해를 하는 그리고 또 적용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수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설계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을 공부했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메인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거는 우리 교육과정에 이러이러한 평가 방법을 쓸 거다가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책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병행하고 있는 병행할 예정인 그 22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이 다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학적 접근 같은 경우는 한동안 출제가 되게 오랫동안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년대 초반에 한번 마지막으로 나오고 IC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문제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제 22 개정이 되면서 되게 달라진 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계라든지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미디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공학적 접근이거든요. 근데 이 공학적 접근은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나 인공지능 이런 게 너무 익숙하지만 예전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학적 접근이 뭐냐? 그럼 그 시작은 그냥 종이에다가 크게 그림 그려서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무슨 공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음악이라고 하는 듣고 따라하고 악보를 보고 이런 거 외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음악을 가르치는 노력을 했다. 뭔가 시각적인 자료든 영상적인 자료를 준비했다.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1차보다는 2차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용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ICT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고요. 근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기초책이나 총론책이 다 22 개정 하고서는 그 책들이 다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공학적 접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한 글자도 안 고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2007년 연구 결과 막 가지고 인용해서 막 써놨는데 그게 이제 변해 있질 않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생각하실 건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학 같은 경우는 이건 총론에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학은 나중에 장학사 하실 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험 범위와는 상관이 없다. 한 번도 출제된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론은 이제 따로 저희가 목차까지 볼 거는 아니고요. 저희 오늘 바로 음악교육과정 2회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챕터 4이고요. 쪽수는 171쪽이에요. 여기를 한번 펼쳐보실게요. 내용이 막 어렵거나 외울 거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가 교사한테 도움이 될까요? 엄청나게 되겠죠. 왜냐면은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면은 내가 왜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또 어떻게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다 교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면 너무나 이제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연구를 해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음악 교육을 해야 된다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데도 제가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제 연구 같은 거 이제 흥미 있어서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교사 수준도 진짜 제일 높은 것 같고 왜냐면 이렇게 임용고시 보고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준도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서 기자재 준비돼 있다거나 이런 환경도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교육과정도 우리가 이제 잘 가르치고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심이 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의까지 저희가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 된 것이 아니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 별건 없습니다. 그냥 시대적인 요구,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 이거를 저희가 오늘 음악교육 4를 보시면서 다 직접 보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뭐 사실은 크게 수업 시간에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굵은 글씨들 위주로 좀 보자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은 목표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교육과정부터 이 내용이 처음으로 한 가지 들어있는데 그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국 애족하는 정신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교과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목표만 써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교육 목표의 설정이라고 했을 때 이 목표는 왜 중요하냐, 여기는 밑줄만 저희 가볍게 쳐볼게요. 끝에 교육 내용이나 지도 방법이나 평가의 준거가 된다. 그렇죠? 목표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지금도 교육과정을 보실 때 선생님들이 목표는 꼭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목표는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저희가 할 거고요. 이게 뭐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정말 이제 불분명하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밑에, 이 문단의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음악과의 성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과정에도 보시면은 음악과는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다 라는 얘기를 이만큼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 목표를 당연히 설정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음악교과인데 뭐 그림을 잘 그리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제 잘 설정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위 목표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일관돼 있고 계열성이 되게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이따가 교육과정을 봐야 되겠다, 요 생각을 지금 하시면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는 왜 그러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셋째 줄에 왜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뭐에 대한 왜냐,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쳐야 되냐. 왜냐면 음악을 선생님들도 다 사교육들 받아보셨잖아요. 사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정말 교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가면서 또 교사를 이렇게 선발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돈을 써가면서 나라에서 왜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목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교과를 통해서 지금의 목표는 뭐가 있냐면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할 거예요 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는 거지? 이런 그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교육과정 및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목표에 굉장히 뚜렷하게 포커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뭐 타당하고 유의미해야 되고 유용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빠르게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주, 창작, 감상 이런 것들로 이제 영역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연주, 창작, 감상으로 가르치면은 되게 좋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이게 변화가 되어 온 거거든요. 지금 55년부터니까 지금 거의 70년 이상 이렇게 이제 계속 변화가 되어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끼리의 계열성이라든지 계속성, 범위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넘어가고, 교수학습 과정과 이제 평가는 이제 저희가 내용에서 외워야 되는 부분에서 좀 다루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022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역사를 좀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넘어가시면 그 역사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쪽수를 써놨었어야 되는데 넘기다 보면 이 너무 길어 진짜. 이게 사실은 이제 책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책에서 뭐 새로운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22 교육과정을 약간 복붙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 나가면서 다 볼 거라서 책으로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208쪽이네요. 208쪽 한번 펼쳐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제 메인 부분입니다. 자, 음악과 교육과정 변천. 자,
자, 왜 가르쳐야 되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과정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내용들로 왔는지 그거를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책으로 지금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중요한 부분 외우고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교수 요목부터 이제 2015까지, 그러니까 22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졌냐, 이거를 보고 나시면 22 개정을 볼 때도 뭐가 주안점을 보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지가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 미 군정 하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개학을 지시하고 이러이러한 걸 해가지고 셋째 줄에 보시면 교수 요목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교수 요목이라는 말 지금도 쓰지만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교사들이 알아서 좀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았던 시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제강점시대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했다라고 하는데 총론책에는 일제강점기 얘기도 조금 더 들어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우리 국악사 하실 때 아마 살짝 보셨겠지만 그냥 노래책 배우는 게 다거든요. 근데 그 노래책에서 되게 목적이 분명한, 다분한, 그래서 천황을 노래한다라든지 우리가 커서 이제 뭐 나라를 지키겠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죠. 음악의 조예가 깊은 교사들이 자, 노래 부르기 교육, 요게 밑줄 쳐주시고요. 뭐 되게 오랫동안 음악 교육의 역사도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역사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이 이때는 필수 교과였지만 교과서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교과서 이제 출판사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검정되면은 그걸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검인정만 받으면은 이제 뭐 교과서가 하여튼 되게 중구난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과 체계가 빈약하고 제가 이제 예전 교과서들 막 70년대 교과서 이런 거 봤는데 진짜 노래밖에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노래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얇고요. 자, 그러면 1차 교육과정 여기 하면 네모를 치실게요. 1차 교육과정은 55년도입니다. 자, 이 1차 정말 맨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가졌을까? 그랬을 때 자, 미국의 진보주의 여기다가 한번 크게 동그라미를 쳐보실게요. 진보주의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진보주의는 뭐냐면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은 실제 생활에 대한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경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지식 중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더니 그러면은 1차 때는 뭔가 지식 위주가 아니라 조금 더 학생들이 체험하는 걸 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는 뭐 추상적인 거, 이론적인 거 이런 거에 치중돼 있었던 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일상생활 요거가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사실 물론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훨씬 생활화가 잘 돼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요구했었던 건 그런 내용이고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교육 내용을 지도할 때 최소량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약간의 부작용이 또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2차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진보주의 영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1차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줬다면 2차에서는 조금 더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2차거든요. 그래서 2차 교육과정 네모 이렇게 쳐주시고 63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맨 밑에 줄에 해방 후에 도입된 생활 중심, 경험 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사조가 제대로 받아들여졌다. 자, 그러면 저희는 1차, 2차를 묶어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1차, 2차는 묶어서 진보주의. 그럼 그 이전에 교육 형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지식 위주였는데 그걸 탈피하려고 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시면은 애국, 애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 우리 지금은 진짜 안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학교에서 애국, 애족,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향상에 기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이 국민은 나라에 부강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약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씨를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목표에 이따가 보시면 다 써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차에서는 지금 여기서 안 써 있지만은 어떤 목표만 얘기를 했었다면은 자, 2차에서는 지금 좀 중요한 게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가창, 기악, 창작, 감상에 대한 학력 목표가 써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노래도 하고 기악도 하고 창작도 하고 감상도 하겠다. 이 얘기는 생각보다 되게 이른 시기부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4가지의 활동으로 짜인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경험 중심 교육 이론, 이것도 이제 진보주의의 이제 하나 일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험 중심을 이제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기감창 요즘 이렇게 줄여서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때부터 중요하게 다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교육 과정으로 왔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볼 지금 뭐 2009, 2015까지의 그 내용들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흐름을 보시는 거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이때는 이제 70년대가 왔습니다. 야, 이때는 미국 교육을 휩쓸고 있었던 경험 중심, 그러니까 지금 2차에서도 진보주의, 경험 중심, 생활 중심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막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셋째 줄에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학문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다는 조금 더 지식의 급격한 팽창, 놀라운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우리 셋째 문단에 68년도에 국민교육헌장 선포. 요거 국민교육헌장 우리 아마 다들 우리가 이 세대가 아니라서 다 모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헌장이랑 국민교육헌장 이게 모든 교과서에 항상 다 실리고 이거를 이제 다 이제 같이 복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교육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헌장이 좀 짧습니다. 그 교과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되게 그 새마을운동이랑 두 가지가 이제 양대 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도 되게 우리나라 잘 살게 하자, 우리나라 부강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이런 느낌으로 교육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좀 여겨지냐면은 자, 4차 교육 과정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었던 교육 과정 중에 4차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4차는 정말 별표를 쳐주시고 81년도입니다. 이거는 연도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80년대부터 좀 오늘날의 교육과정이랑 좀 유사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3차가 이렇게 막 으쌰으쌰 그리고 학문 중심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습 내용의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내용, 그리고 이제 뭐 기초교육이 오히려 소홀히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이 어쨌든 간에 많이 부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문제점이 부각이 됐냐, 거기에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게 있습니다. 그 얘기 조금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나친 지적 학습의 강조로 정의적인 학습이 소홀하다. 그러니까 정의적인 영역은 뭐 태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서 자, 여기 밑에서 3번째 줄에 인간 중심의 교육 과정, 이것도 한번 크게 네모를 쳐주실게요. 인간 중심이다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3차는 좀 인간적이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 개개인의 이런 사람들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게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의 두뇌를 뭐 깨워라. 약간 이런 뉘앙스라면 지금은 이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4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인간상,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주실게요. 첫 번째 줄에. 인간상을 이제 이렇게 되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학교 교육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바른 정신, 튼튼한 몸, 건강한 사람 이런 것도 얼마나 되게 좋아요. 건강한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서는 이제 음악 교육도 그거에 맞게 또 이제 짜여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중요한 표현이 이 문단 밑에 3번째 줄에 전인적 발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이라는 거는 뭐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죠. 육각형 인물 이런 것들 이제 되게끔 골고루 자라나게 하겠다. 이 전인적으로 발달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왔지만은 1차 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제 뭐 되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항상 목표였던 적은 없거든요. 전인적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통해 이런 것들을 또 갖춰라. 이런 식으로 항상 교육 목표가 짜여져 있었는데 4차에서 이게 좀 더 많이 대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미국이 사실 70년대 아까 리머라는 사람도 70년대 활동을 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때 이제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었던 게 뭐냐면은 이 2번째 문단에 있는 포괄적 음악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별표를 쳐주실게요.
그래서 4차 하면은 인간 중심도 중요하지만 포괄적 음악 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포괄을 해서 음악을 가르치겠다. 그럼 그 이전에는 포괄이 안 되고 되게 좁은 범위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서양 음악, 그 중에서도 이제 17, 18세기 이후의 그런 음악들 이렇게 좀 좁은 범위였다면 우리가 그 인류 음악학, 그러니까 민족음악학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70년대, 그러니까 서방세계, 그리고 제1세계를 넘어선 제3세계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음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밑줄 쳐볼게요. 모든 음악에 적용될 수 있는 음악의 기본 개념,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음악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개념이 뭘까? 예를 들면 바이올린, 이거는 어느 문화권에만 있는 거지만 다른 나라는 없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음의 높이, 이거는 어느 문화권에나 다 음의 높이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또 한번 별표. 이거는 형광펜을 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 기본 개념들이 뭐냐면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샘내림, 음색, 이거를 저희가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리가, 화, 형, 샘, 빠, 이게 지금은 샘늘이 먼저 왔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음악 요소 표로 저희가 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음악 요소를 뭐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들이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기본 원리가 되는 7가지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리가, 화형, 샘빠음을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딱 그 내걸게 된 게 4차 교육과정이고, 그 배경에는 포괄적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육 철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아까 전에 별표셨었던 기본 개념 가르친다. 여기 좀 이어서 읽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음악 교육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악곡의 구조인 기본 개념을 추출하고 여러 영역을 통합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 이제 가기감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음악의 본질적인 원리에 접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이때 이게 굉장히 큰 혁신이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기본 개념을 추출해서 자, 1번 동그라미 기본 능력. 이게 뭐냐면은 교육과정에 이렇게 체제가 있잖아요. 이때 기본 능력을 첫 번째로 놨어. 그래서 리가, 화형, 샘빠음 이런 이제 개념들을 놨습니다. 자, 두 번째가 표현 영역입니다. 이 표현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창기악, 창작이었어요. 그 가창기악, 창작 밑줄.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가창기악, 창작, 감상까지 있었잖아요. 감상은 따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 감상 영역. 이게 뭐 지금 뭐 다 외워야 된다가 아니라 눈에 익혀놓으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큰 줄기가 바뀔 때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바뀌는 거니까, 아니면 또 중요하면은 또 계속 이어져 오는 거니까 이거를 선생님들이 눈에 좀 많이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5차 교육 과정으로 가보실 텐데요. 5차도 네모 쳐주시고, 이거는 87년. 우리 아까 전에 4차는 81년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고요. 이 5차는 4차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뭐 이것들을 원칙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음악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악 교육 과정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맨 밑에 문단 보시면은 4차에 이어서 교육과정 내용이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별로 내용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념적 접근 방법, 이거 밑줄 쳐주시고요. 개념적 접근 방법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음악성, 개념적 접근 방법 다 같은 뜻으로 지금 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음악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음악과 교육 과정이 4차랑 비교했을 때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5차는 그냥 4차랑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6차도 막 크게 중요하게 막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자, 6차에다가 네모 해주시고 92년도인데요. 이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게 지금 딱 음악 교육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악 교과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이 밑에쯤에 보시면은 씨름에 의한 표현력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씨름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라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6차에선 씨름 요 키워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차가 또 중요합니다. 자, 7차에서 별표 쳐주실게요. 7차는 이제 97년도고요.
7차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 방향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기본 방향들은 사실은 뭐 다 항상 좋은 얘기들 있는 거고 우리가 특별하게 외우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러한 기본 취지에서 7차 음악교육과정이 개정의 중점 방향을 자 여기 밑줄 쳐볼게요.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이거 그러면 포괄적이다 연계성이다 다 앞에 붙어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음악 문화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 그래서 국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7차가 조금 특색이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 국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돼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악교육에 대한 얘기 나와 있다라는 거랑요. 그 다음에는 뭐 활동 중심이다, 해결력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해결력 있다는 이 얘기가 요거 먼저 밑줄을 쳐볼게요. 활동 중심이면서 문제 해결력, 창의성 신장 이런 얘기들이 7차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다음 페이지를 먼저 잠깐 보자면 다음 페이지에서 구성주의적 철학 여기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게요. 셋째 줄에 구성주의적 철학 뭔지 이제 교육학에서 배우셨거나 혹은 앞으로 배우시고 하겠지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다음에 밑줄 쳐보실 텐데 문제 해결력, 창의적인 사고력.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게 뭐에 근거를 한 거냐 하면은 구성주의 철학에 근거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앞으로 나와 보시면 이것도 이제 형광펜입니다.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 자, 음악에 대한 평가 얘기가 지금 처음 나왔는데 평가를 처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이때 그 다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너무 중요해서 여기도 형광펜 칠 텐데요. 학생의 학습 결과뿐 아니라 과업 수행의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지금 음악교과에서는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이 7차. 아시겠죠? 그래서 7차에서는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첫 번째 중요한 게 수행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철학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에서 이제 맨 밑에 줄을 저희가 보실 건데, 큰 차이는 없지만 뭐가 좀 중요하냐면 10년간의 국민 공통 교육기간 여기 한번 네모를 쳐보실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도 학교가 있었지만 이제 약간 의무교육이라는 그런 범위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간의 국민 공통교육기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이때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변화가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 교과가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이에요. 그쵸? 그때는 이제 선택인 거고, 이제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중학교까지다. 그래서 9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이후에 있어서, 이제 이때는 10년이었다. 그거를 좀 곁다리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자, 내용 체계가, 자, 이해와 활동 동그라미. 이것도 조금 중요하거든요. 전 작은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왜 그러면 아까 전에 4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가지로 나눴었는데 처음에 기본 능력 해가지고서는 그 7가지 리가 화형 샘바음이라고 하는 음악의 개념들을 얘기했었고 그럼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뭐 감상, 가창, 창작, 표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가창, 기악, 그 다음에 창작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상 이런 식으로 넣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해하는 거랑 활동으로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랑 제일 비슷한 게 아까로 치자면은 기본 능력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선 이제 뭐 가창을 한다, 뭐 감상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활동이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 다음 줄에도 중요한 건데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거가 실제로 이제 그 전에도 물론은 다 같이 연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과정을 했지만은 7차에서 비로소 이해 활동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면서 이게 통합되는 거를 되게 크게 목표로 놨었던 시기가 7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차가 좀 중요하다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 교육과정 여기도 한번 네모 쳐주시고. 이때부터 연도는 저희가 동그라미 안 할 거예요. 자, 이때는 뭐가 너무 중요하냐면은, 그 밑에 문단에 먼저 보실게요. 2007 음악과 교육과정은 7차랑 다르게 학교 급별 목표도 제시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도 형광펜, 음악과 내용 체계는 활동, 이해,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어떤 영역이 제시가 되었냐면은 생활화 영역이 제시가 되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 7차에서는 이해와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해 활동이 아니라 바꿨어. 그래서 활동과 이해.
그래서 활동이 앞으로 왔다라는 것도 또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문서들은 되게 그 뉘앙스 하나, 위치 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먼저 왔고 그리고 생활화까지 포함시켰다라는 게 이제 2007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2022에서는 생활화가 안 들어있긴 한데 우리가 15 개정 때까지만 하더라도 표현 감상 생활화 이렇게 해서 생활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그냥 뭐 연주를 잘하고 뭐 학교에서 해보고 이게 다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한 게 생활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9 교육과정 네모 쳐보시고요. 2009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인적 성장 기반 위에 이거는 뭐 계속 쭉 이어져 오는 거고 뭐 세계 소통하는 시민 이런 얘기도 앞에서 다 있었던 건데요. 이거에서는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기존의 교육과정 체계를 개선해서 학습 요소뿐 아니라 자, 최소 성취 기준 제공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주실게요. 그래서 이제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기준도 이제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전에 국민 공통교육기간이 이제 10년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자 공통교육과정 기간이 9년이다.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주실게요. 그래서 이때부터 고등학교 1, 3학년은 이제 선택교육과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2015년. 자, 2009에 여기 써있진 않지만 그 참고로 2009부터 2015, 2022까지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음악 요소 표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좀 이따 외우실 건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시작한 게 2009가 좀 중요해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아마 총론에 있었던 것 같아. 자, 2015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자아 정체성 확립하고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막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디 있냐? 핵심 역량의 발달. 자, 역량이라는 말이 지금 밑에 세 번째 줄에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에서는 역량이 너무 중요해요. 역량은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지금 키우고 싶은 역량이 뭐냐면은 막 되게 그런 창의력에 대한 역량 아니면은 이제 소통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해. 그래서 음악의 그런 역량들을 이제 다 채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15 개정이 짜여져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6개 음악교과 역량을 제시했고요. 이 역량이 왜 중요하냐면 22 교육과정도 한번 네모 쳐주시고요. 여기서도 역량이 똑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총론에서 말하는 그 역량들이 6가지가 있는데 그게 변하질 않았어요. 근데 물론 용어는 조금 바뀌었는데 내용의 그 골자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꼭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역량 외우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은 총론의 인간상 및 핵심 역량과 관계하여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소통 역량을 음악교과 역량으로 설정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과정의 제일 핵심이에요.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역량에 대한 얘기는 15에도 있었는데 22에서는 뭐가 달라졌길래 개정을 해야 됐느냐. 물론 이제 나라의 요구에서도 있었지만은 이 역량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 뭔가 조금 아쉬웠어. 15에서는. 그래서 이제 22에서 생겨나게 된 게 바로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기반 역량 함량 교육과정이라는 게 22 교육과정을 딱 설명할 수 있는 딱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형광펜 다시 쳐보실게요. 핵심 아이디어 기반 역량 함량 교육과정.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따가 저희가 좀 보실 거고요. 이때 이제 내용 체계 변화가 있었는데 연주 감상 창작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 연주 감상 창작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뭘 가르칠 거냐 했을 때 아까 2차에서 뭐 가기 감창을 얘기했었고 4차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들과 표현과 감상을 얘기했었고 7차에서는 이해와 활동 얘기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굵직한 줄기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15 개정에서는 표현과 감상과 생활화였어요. 근데 이제는 생활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언제나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활화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영역은 어쨌든 연주와 감상과 창작 이렇게 좀 깔끔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이 범주별 내용 요소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는데 우리 한번 구성체제의 변천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 가볍게 저희가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이 항목부터 해서 나, 다, 라, 마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성 체제며 그 다음에 뭐 영역이며 이렇게 항목별로 해가지고 이거를 쫙 다 비교를 해놓는 식으로 지금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본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지금 나 항목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요걸 한번 그러면은 이 밑에 내용을 가시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이 많지가 않은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같이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여러 번 개정이 됐지만 뭐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육과정 변천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만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1차랑 1차 55년하고 그 다음에 연도는 지금 쓰지 않을게요. 1차랑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엇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했었죠? 맨 처음에 진보주의 사조에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럼 진보주의란 무엇이냐? 결국에는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험을 중시했었다. 요게 우리가 이제 키워드였었죠. 그런데 이제 말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목표도 보시겠지만 이때는 되게 지금에 비하면 훨씬 간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2차가 있었다가 3차에서는 이 진보주의가 약간 비판을 받았어. 너무 이제 생활 중심, 경험 중심이다 보니까 배워야 될 걸 못 배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아가지고 이때는 학문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사조가 조금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영향을 많이 끼쳤었던 그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묶어서 외워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국민 교육 현장.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것이 이제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첫 페이지에 다 실려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 내용이 약간은 전체적인 그런 오늘날에는 막 애국하고 애족하고 이런 것들을 막 앞에 내세우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는 이거가 또 비판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4차와 5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4차와 5차에서는 이게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인간 중심하고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죠. 뭐였냐면은 이거는 더 중요하니까 이제 색깔을 또 바꿔서 포괄적 음악교육.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음악교육사가 보면은 이 70년대, 80년대쯤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음악교육 배워가지고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학문적인 토대를 막 만드시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포괄적 음악교육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같은 말로 개념적 접근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좁은 범위의 그런 음악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인류의 음악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음악 교육을 하겠다. 그건 결국에는 음악의 요소로 하겠다. 그래서 이때 요소들이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까지 저희 같이 좀 보자면은 리듬, 가락, 이때는 화음이었는데 지금 화성이 됐고요. 화성, 형식, 샘여림, 그 다음에 빠르기, 음색. 이렇게 해서 제가 리가, 화형, 샘빠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2009 개정부터 22 개정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 표가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4차나 5차 이렇게 좀 포괄적 음악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6차가 이 사이에 있긴 한데 크게 뭐 특징적인 건 없어가지고 6차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 7차 또 되게 중요했었죠. 7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은 우리가 구성주의 철학이다 보니까 이제 뭐 창의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을 중시하게 됐다 보니까 우리 음악 교과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평가 방식인 뭐가 도입이 됐냐면은 수행평가.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의 그런 철학의 바탕을 하고 있다. 수행평가를 했다. 또 아까 전에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 국악에 대한 언급 있었다라는 것이랑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 10년짜리 국민공통교육기관이 있었다. 요거는 그냥 짧게만 쓸게요. 10년짜리 국민공통교육기관이 있었던 시기가 이제 7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7로 왔을 때에는 우리가 뭐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이때 영역 중에 생활화라고 하는 영역이 처음으로 추가가 되었다.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음악을 그냥 그 기능,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게 된다, 노래를 잘한다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 생활에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이게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2009년에 이 10년짜리가 이제 9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이제 선택교육 과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5랑 22 같은 경우는 둘이 묶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역량 중심, 역량 함양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역량이 6가지가 있는데 6가지는 이제 용어만 조금 바뀌었지 변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가 글이 많았지만은 전체 흐름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기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는 막 외우려고 애쓰시기보다는 항상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뭐를 외워야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이거가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근데 이 외에 다른 설명들은 이거를 위한 설명으로 좀 이렇게 약간 층위를 나눠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구성체제의 변천 같은 것들은 조금 지루한 내용이어가지고 저희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이거 내용 보도록 할게요.